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B구역에서 추가로 오염이 확인되면서 개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며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인천 지역에서도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효찬 기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우선 최근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 지역은 어떤가요? 네, 인천도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540명 중 82.5%인 446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별로는 가천대 길병원 196명 중 174명, 인하대병원 158명 중 138명,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은 92명 중 65명,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50명 중 41명 등입니다. 또 인천의료원 12명 중 11명, 인천사랑병원 9명 중 8명, 인천세종병원 5명 모두,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4명 모두 등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평 세림병원과 한길안과병원, 인천 한림병원 등은 현재까지 사직자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낸 446명 중 349명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또 출근까지 하지 않았다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네, 우선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에서 야간이나 휴일 당직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고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재 사직자들 대다수가 출근하지 않고 있어 진료 공백이 생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운영하거나 인력 재배치로는 진료 공백을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전임의와 교수들이 메우면서 지금 당장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인천시가 비상진료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의 집단 휴진 시에도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해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 체계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증 환자를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안내 중입니다. 집단 휴진이 발생할 경우 집단 휴진 당일부터 공공의료기관 6곳과 10개 군구 보건소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로 돌입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 운영병원 현황 정보를 게시하고 12개 군병원 응급실에 대한 정보 안내도 진행 중입니다. 네, 차후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평 캠프마켓 개방이 늦어질 것 같다고요? 네, 국방부는 최근 부평 캠프마켓 B구역에 있는 체육관과 생활관 등 모두 6개 건물 주변 토양에서 석유계 총탄화 수소인 PH에 의한 오염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캠프마켓 B구역은 조병창 병원 건물 주변 토양이 기름으로 오염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종전 조병창 병원 건물 주변 오염토 정화를 맡겼던 환경공단에 이들 6개 건물의 오염토 정화 작업을 추가로 의뢰했는데요. 오염토 정화 작업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 개방도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공단이 올 상반기 중 B구역 일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검색과 그 시설물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하는 용역에만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또 오염토의 정화 작업에는 최소 1년이, 추가로 오염토를 발견한 체육관이나 생활관 등의 6개 건물에 대한 철거나 보존 등 정화 방식이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1년 정도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최대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인천시는 정화가 끝나는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송효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도는 22일 기준으로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33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6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경기도 전체 전공의 2,321명 가운데 67%가량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합니다. 도는 응급실 당직 명령 관리 등 24시간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아주대병원,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등 권역 외상센터 2곳과 24시간 중증 외상 환자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응급 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환자를 분산 이송하고 있습니다. 도는 의료계 집단 행동이 지속되면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 성남시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 체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인천 계양을 지역을 찾아 원희룡 예비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희룡 예비후보와 함께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과 계양산 전통시장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인천에서 바람을 만들어 전국에서 승리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고 원희룡 예비후보 역시 지난 25년간 지역 발전이 정체됐다며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인천 지하철 1호선인 박촌역과 연결하고 서울 지하철 2호선도 홍대에서 계양을 거쳐 서운동과 작전동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믿음과 책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부처는 후보자나 유권자나 모두 혼란인데요.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안, 중앙선관위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당초 제시했던 협의 시한인 지난 21일까지도 여야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천은 이번 총선에서 한 개 의석을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이 발표된 지역입니다. 이대로라면 기존 갑을병정 4개 선거구가 3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예비후보들은 답답합니다. 획정안에 따라 총선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부천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 후보자는 시민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며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 변화가 커지는 만큼 애매한 점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부천 현역 의원들의 잇따라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자들이 물밑에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유권자가 공약이나 후보자 면면을 살펴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참정권을 굉장히 훼손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대변인을 선출하는 문제인데 우리 지역의 어떤 대변인이 나를 제대로 대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판단인데 후보가 누가 될지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후보를 검증하려고 해도 굉장히 기간에 촉박하게 되죠. 정당별 공천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이지만 부천 선거구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지역민들은 진통을 겪는 선거구 획정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총선까지는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줄었으면 줄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정책이다 보니까. 그래서 듣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해도 저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빨리 결정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좀 답답하긴 하죠.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는 의석수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이 바라는 공약을 들어보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인천 계양구 갑선거구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희망 공약을 들어봅니다. 지난 총선까지 효성 1, 2동과 작전 1, 2동, 작전 서운동을 포함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있던 인천 계양구 갑선거구.
원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질적인 주차난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효성동은 단독 빌라나 단독 주택이나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쓰레기 무단 투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CCTV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후주택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돋아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계산천을 복개해서 그 복개천이 옛날에는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었대요. 근데 그 맑은 물이 그 서울에 있는 청계천처럼 그 우리도 만들어서 카페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소화전 주변에 포장마차가 또 실외 가스 보관함까지 해서 어떨 때는 뭐 압력솥도 하시고, 그리고 주변 상가에서 이제 뭐 노점 쪽으로, 노상 쪽으로 물건들을 많이 내놓거나, 그래서 거리 단속을 정화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이외에도 주민들은 총선 후보들이 전철역과 연계한 버스 노선 신설, 아라뱃길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등의 공약을 내고 실천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아라뱃길에 그 자전거 도로하고 활성화를 많이 시켜놨는데 너무 지금 아직 그 지원도 좀 미흡하고 많이 해주시는데도 아직 그게 활성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설명회는 이달 26일 서구 선관위를 시작으로 오는 3월 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 금지 사항, 정치자금 회계 보고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해상풍력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와 해상풍력 공급망 확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유럽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오스테드와 인천 오스테드 해상풍력 발전 사업 및 인천 지역 해상풍력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지역 수용성 제고와 해상풍력 관련 정책 수립, 기반시설 구축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스테드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고 인천 지역 내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스테드는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에 1.6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 8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6기가와트는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이며 연간 100여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부평에 문을 엽니다. 인천대공원 사업소는 오는 3월 5일부터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원적산 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는데요. 1,6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견들의 안전을 위해 대형견과 소형견 놀이터로 나눠 운영합니다. 놀이터에는 계단 오르기와 시소 등 반려견 놀이시설과 음수대, 보호자 그늘막과 테이블 등 휴게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매주 월요일과 설 추석 연휴 등 공원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합니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휴장할 수 있습니다. 23일 오전 8시를 기해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부천시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확대하는 등 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부천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지역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